저는 제가 강진에서 내려오면서 내가 무엇이 되는지를 보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봐달라. 저는 이 나라가 이거 잘못하면 무너진다는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저는 그 새로운 시대를 국민주권 시대라고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 광장의 구호 중에 아주 재미있는 구호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대표한다. 국민주권을 그대로 그 대표하는 그런 그 구호죠. 지금 대통령이 나를 대표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나를 대표할 수 없다. 내가 나를 대표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국민을 대표한다. 라고 하는 국민주권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역시 손학규는 민주주의자다. 이런 생각입니다. 결단의 정치를 해왔다. 뭐라고 해도. 결단과 조신의 정치를 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손학규를 그동안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기회를 놓치게 했는지. 안정 기사가 정경식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뭐 얘기할 거 있겠어요. 저분 사람이 얘기를 풀려고 하면. 근데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다. 아이고, 난 그런 질문 제일 싫은데. 그 대선 전에 개헌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데 어쨌거나 이번 대선은 7공화국을 위한 준비 대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대선 전에 개헌이 이루어지면은 개헌에 따라서 대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대선 전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때까지 이루어진 개헌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정권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우선 시간이 그렇게 없지 않다. 지금 시민혁명의 시기입니다. 시민혁명의 시기에 대통령 사람만 바꾸는 거, 이건 혁명이 아닙니다. 시민혁명이 헌법에 의해서 선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렸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 얘기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저께만 하더라도 1918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도 아니었습니다. 할 수도 있다 이러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는 대통령의 이제 대개혁을 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제를 여하튼 끌고 가겠다.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얘기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문제지 제도가 문제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개헌 여론이 확 뒤집으니까 나도 워낙 개헌론자였었다. 근데 지금 시기가 안 된다. 그러니까 2018년 6월에 하자. 그다음 어제는 또 대통령 사무실을 청와대를 안 쓰겠다든지, 이건 문제 본질을 흐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강진에서 내려오면서 내가 무엇이 되는지를 보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봐달라. 이건 사실 1993년에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서강대학교에서 마지막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걸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이거 잘못하면 무너진다는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 등에 국민들이 짐을 얹어주면은 제가 꼭 지고 가야 될 짐이면은 지고 가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거기서 생기는 실업의 양산, 청년들의 좌절, 이걸 어떻게
지고 나갈 것인가.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4년 동안 그 74만 개 일자리 새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 전체에서 만들어진 새 일자리가 100만 개라고 했습니다. 그 경기도가 74%. 근데 제가 4년 동안 물론 다른 것도 많이 했습니다만 제 사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어 붙였습니다. 의왕 가천 고속도로 입구에 그 전자 뭐 이런 걸로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었습니다. 투자 유치를 하면서 자 이번에는 몇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냐 반드시 일자리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중소기업 다니면서 그 항상 일자리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 지도자가 어떤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직사회가 달라지고 시민사회가 달라집니다. 제가 당적을 버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구체제 나는 지금의 민주당은 내가 2번 대표를 하면서 만들고 운영해왔던 그 민주당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이 그러했고 또 바로 직전에 전당대회 아주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패권주의의 이 틀 안에 갇혀져 있다. 여기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벌써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기득권을 벗어 던지고 나섰는데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그것이 정당의 형태가 될지 또는 뭐 국민운동의 연합체가 될지 이건 앞으로 봐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대선 시계가 빨리 돌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제가 2월 내지 3월에 정치적인 빅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새로운 정치적인 주체를 만들어 나간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고 그런 새로운 주체를 만드는데 제가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1월 22일에 발족하고자 하는 국민주권개혁회의입니다. 근데 국민주권개혁회의 뭐 요새 뭐 10명이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저는 누구한테도 뭐 탈당을 권유한 바가 없고 지금 뭐 이미 탈당한 이찬열 의원도 제가 그때 탈당하지 말라고 그랬었습니다. 어차피 새로운 정치 세력이 민주당, 국민의당 또 시민사회 그 운동을 하는 사람, 학계 또 그리고 민주시민 이런 사람들이 총집결하는 그런 문호를 개방을 하는 이런 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구성은 앞으로 이제 그 정치가 전개되면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등을 하는 사람들이 다 패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당의 대표할 때 손학규 패권 세력이라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죠? 그 이전에도 패권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민주당의 대표를 할 때 그 손학규 패권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보시는 패권이라는 것의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예. 우리 에이터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냥 단순히 1등하는 사람 그 세력을 패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폐쇄적인 그 권력의 행사 이게 핵심입니다.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러면서 위압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물론 1등이라는 것이 뭐 가장 중요한 뭐 요소가 될 것입니다만 1등은 어느 사회에 다 있는 거니까 그 1등을 위해서 경쟁을 하고 싸우는 거니까 말이죠. 근데 그 경쟁해서 1등이 됐을 때 행태 또 그 1등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행태 이 패권의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민주당의 개헌 보고서입니다. 어떤 한 연구원이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어떤 사람, 어떤 뭐 정책 보고서도 연구원이나 실무자 전문가들이 만들죠. 근데 전문가들이 지 마음대로 만듭니까? 다 윗사람 보고서 만드는 겁니다. 또 그것이 만들어진 과정과 배포 과정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그 개헌의 여론이 크니까 이 개헌 세력을 이렇게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도 개헌하는 척 하자 이런 패권의 전형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패권의 전형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사람들한테 왕 몰려들어가고선 몇천 건씩 핸드폰이 무너지게 하고 반기문 총장은 뭐 분명히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산이죠. 외교적인 소중한 자산이고 한데 이분이 지금 대통령을 뭐 나오겠다 뭐 그러는데 어떻게 할지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커다란 이 위력이 국민들에게 높은 지지율을 뭐 반영하고 그러니까 본인도 또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한동안 얼마나 할 거냐 말 거냐 할 뭐 이런 게 많았습니까? 근데 지금 뭐 할 거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는데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밝힌 바 없습니다. 이분이 국내에 들어와서 정치를 하겠다, 대통령을 하겠다, 정당을 하겠다, 또 그 방향은 무엇이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뒤에야 반기문 총장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반기문 총장이 이런 새로운 정치 세력의 중심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 그 동반자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판단이 될 겁니다. 지금 반기문 총장이 뭐 이를테면은 예를 들어서 뭐 친박 세력에 엎혀서 뭐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죠. 안철수 씨가 지금 뭐 그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안철수 현상은 아직도 건재하다고 봅니다. 사실 광장의 민심이 안철수는 떠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안철수 현상입니다. 기존의 구체제를 벗어나서 새로운 체제를 갈구하는 마음, 그것이 안철수 현상이고 그것이 안철수 현상이 제기했었던 새로운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정치가 곳곳에서 다시 불러일으켜졌을 때 그때 안철수와 뭐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안철수가 또 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그러나 여하튼 안철수 자연인 정치인 안철수가 어떠하든지 간에 안철수 현상은 우리한테 굳건히 살아있다. 그 현상을 제대로 세워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고 새로운 정치 주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정권 교체는 이루어졌습니다. 새누리당이 어떻게 정권 교체를 하겠습니까? 누굴 내세워서 반기문을 내세워서 어림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정권 교체는 됐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느냐 하는 과제입니다. 거기서 지금 나는 민주당이라기보다는 그 문재인 세력, 그 친문 세력, 이 세력이 과연 지금의 제1강자의 위치를 계속 대선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정치 세력이 우리 지금 시대 정신은 반패권이다, 반특권이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요구하고 있다. 이 기치를 갖고 연대를 했건 뭐 통합이 됐건 부분적인 통합과 연대 과정을 거치건 또는 단일화 과정을 거치건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주체를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지혜와 에너지를 통합하는 정치의 리더십에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통합의 리더십을 얘기를 합니다만 그냥 단순한 정치적인 통합이나 남북의 통합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국민의 지혜와 에너지를 자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리더십. 그것이 통합의 리더십의 본질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가 새로워져야 된다. 새로운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제가 어떤 역할이 있든지 할 것이고 제 빈 등에 어떤 짐을 올려놓더라도 그 짐을 안고 가겠다. 그런 생각.